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정치권 공방이 지금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야 시각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지었고요.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 줌도 안 되는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가관이다. 1심 판결로 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조작 기소였음이 탄로났다고 했고요. 정청래 대표도 절대 묵과할 수 없고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 아니냐, 7,800억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키는 건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도 복선이었다고 주장하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도 했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전날 민정라인에서 사후 보고만 받았을 뿐이고 대통령실에서 입장 낼 사안이 아니다 선을 그은 데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에 관심을 둘 만큼 한가지 않다. 이틀 연속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홍석준 의원님. 네. 우리 그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이재명 정권 이래로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후퇴하거나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항소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김만배 남욱 일당에게만 천문학적인 수익을 갖게 됩니다. 지금 김만배 수익을 한 6,100억, 그것도 법원 추징된 게 지금 현재 그 428억인데 법원에서 이제 재산 동결한 것을 이제 2,200을 보면 최소 1,800억에서 최대 5,700억까지의 범죄 수익이 김만배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감옥에 있는 하루당 2억씩 그렇게 수익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좋아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남욱 역시 한 1,100억의 범죄 수익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남 시민과 국민에게 돌아와야 될 이런 어떤 그 돈이 범죄자들한테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뭐냐면은 당연히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지적하는 어떤 사람들을 나름대로 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검찰에 대해서 쿠데타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하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어떤 범죄 수익이 범죄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을 옹호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제 수긍할 수 없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런 어떤 김만배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 통속이다 이런 것을 스스로 민주당에서 인정하는 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먼저 김전 대변인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두 가지 부분이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항소 중단 관련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났고 누가 실행했는지, 두 번째는 이 항소 자제가 합당한 것인지 논점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냥 신중히 판단에 달랐다 이 얘기뿐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의 강백신 검사는 무슨 근거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중단의 역할을 했다는 것인지 처음부터 강백신 검사가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정치권에 일파만파됐습니다. 공무원이 근거 없이 그런 얘기하고 다녀도 됩니까? 그것도 고위공직자가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어제 직접 논평도 냈는데 강백신 검사 측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근거 없이 허위 사실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모함한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과 검찰 측에서 얘기하는 외압은 아무런 실체가 없다. 실체 없이 의혹만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근거를 제시하고 다시 의혹을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결정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재판이 4년간 진행됐고 120만 장의 재판 기록이 있고 190차례 공판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7,800억 원 이 중에서요 사실은
법원에서도 인정한 배임액이 결정해 줬습니다. 1,1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사업을 하다 보면은 대출을 받고 금융 비용도 나가는 것이고 심지어 곽상도 아들에게 50억 퇴직금까지 챙겨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주장처럼 7,800억이라는 돈은 얼토당토 않은 금액이다. 이 돈을 받아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법원에서도 미래 수익,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몰랐기 때문에 이걸 최종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형사보다는 아무래도 민사가 입증하기 쉽기 때문에 또 손해를 받은 당사자인 성남시에서 이 돈을 받아내면 됩니다. 근데 성남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얼마 소송했습니까? 5억 소송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 환수액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자신들이 공천한 성남시부터 이 민사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김영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제 정성호 장관의 그 엄명 자체가 개입이냐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가령 이제 개입이라고 느끼는 것은 그런 정도 말해주면 알아서 기는 뭐 그런 과거의 관행이다 이럴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저는 이런 차원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형과 소위 그 선고 차이에서의 지나친 그동안에 검찰이 해왔던 어떤 그 항소병이라 할까 뭐 예. 아주 무적정 이렇게 자기가 완벽하게 이기지 않으면 항소해놓고 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제도 개선적 차원의 의미도 숨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그냥 싸잡아서 이게 개입이고 또 야당에서 주장하듯이 그런 부분이냐.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합당하게 실제로 구형보다 더 많은 어떤 선고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유동규, 정민영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조사 자체가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눈치 보기의 조사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검찰이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작정 항소하고 보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을 좀 같이 중립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배령서 소장님은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매우 석연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다. 이건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는 이런 선고 결과에 대해서 검찰의 사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형식과 내용을 봐야 되는데 형식에서도 매우 석연치가 않고 내용에서도 매우 석연치가 않습니다. 일단 형식은 뭐냐면 한 가지씩 나누어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우선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라고 하는 의견을 전했을 뿐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 전하지 말아야죠. 설사 연락이 오더라도 연락을 끊어야죠. 그런데 이 신중 검토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지휘권을 발동한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어떤 이야기든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지청당도 그렇고 이 검찰 이 고위직들이 반발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노만석 검찰총장의 직무대행의 이 발언입니다. 대검 연구관들에게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데 경위를 설명하면서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용산을 이야기를 했어요.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용산과 법무부가 등장하고 또 항소 포기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형식적으로 맞질 않는 거죠. 그러면은 일사불란하게 의견이 일치돼서 다 수긍을 했고 다 납득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형식적으로 안 맞는 거. 두 번째 내용상을 보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더 구형이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유동규입니다. 유동규에 대해서는 검찰은 7년 구형을 했는데 7년 구형을 했는데 8년이 됐어요. 근데 김만배에게는 12년을 이 구형을 했는데 지금 8년이 됐어요. 왜 4년이 줄어들었죠? 납득이 안 되죠. 그다음에 추징금도 6,111억 원인데 428억 원이 됐어요. 제일 특이한 점은 남욱입니다. 남욱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7년에 추징금 1,011억 원인데 선고는
4년 추징금 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검찰은 적용을 했는데 그리고 법원은 이걸 안 받아들일 거예요. 업무상 배임 혐의. 그러면 당연히 항소를 해야죠. 내용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가장 결정적으로 보는 게 지금 구형량이 아니라 추징금이거든요. 대장동은. 그러면 당연히 내용상 볼 때는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거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패널들께서 각자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댓글 읽어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자, 왜 항소 포기했나 밝혀라. 김만배 실천 400억 국고 환수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의견 좋습니다. 폐지를 앞두는 검찰이 보안 수사권 달라고 발악하는 듯 또 이런 시각도 전해주셨습니다. 정성호는 왜 검찰 구형보다 선고 높았던 것만 말하고 뇌물 무죄 나온 건 왜 말 안 하나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남욱의 배를 갈라야 하나 아니면 검찰의 배를 갈라야 하나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더 철학적인 의견도 주셨습니다. 항소 포기 나도 반대지만 검찰의 선택적 반발은 검찰 해체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거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저는 보세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난날의 검찰이 정말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항명을 하고 반발을 했나? 굉장히 선택적 반발, 선택적 항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할 때 검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정된 장소에 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조사했습니다. 자,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에 대한 공소 취소가 구속 취소가 됐을 때 공소 항소 안 했을 때 어떤 입장 취했다? 뭐 별다른 입장도 내지 않았어요. 그 이번에 앞장서서 지금 뭐 세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강백신, 정유미 이런 검사 고위직들이 다 보면요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친윤 검사로서 호의호식하며 정말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이다. 그 이 소수가 마치 절대 다수의 2,000명 형사 재판부에서 고생하시는 검사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아주 소수라고 생각하고 이분들 공무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법무부 장관, 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어떤 지휘를 받기 싫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집단 행동할 것 같으면요 항명도 하시고 사표도 내시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왜 항명만 해요? 본인이 이 조직에 더 이상 충성할 그런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정말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나라에 기강이 없기 때문에 12.3 내란이 일어난 것이고 거기에 군과 경찰이 가담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는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다.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 주장인데 김지호 대변인도 비슷한 주장을 하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공식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계신 분들이 이번에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인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각 지검이 20군데 있는 그 20분의 이제 검사장 중에서 임은정, 김태훈, 남부 동부 지검장 빼고는 모든 지검장들 18명이 의사를 통해서 지금 노만석 그 대행이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노만석 대행의 어떻게 보면 뭐 직할 참모라고 할 수 있는 대검의 연구관들조차도 지금 이제 그 사유를 밝혀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의 어떤 검찰의 뜻이다. 뭐 일부 어떤 친윤 검찰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다음에 또 선택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좀 진실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뭐 1단계에서 이제 그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결국 그게 서울 고검으로 가가지고 다시 뒤바뀌어가지고 이제 기소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거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검찰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그런 사안인데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항소 포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스스로 지금 자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항소가
일어났던 경우에는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지검장 사인을 했죠. 그다음에 대검도 이제 항소한다는 뜻으로 법무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결국 이제 법무차관, 법무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노만석 대행이 고민 끝에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한 거죠. 물론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지휘를. 그런데 그 검찰총장 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절차적으로 두 가지 지금 이제 위반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절차적 지휘 문제에 있어서는 절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단 지휘를 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해야 되는데 이번 문서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관련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이었다. 거기다가 과연 이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했을까? 아니면 대통령실의 민정 라인, 거의 지금 민정수석 라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출신으로 채워져 있죠. 저는 이 사람들과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고 지금 정성호 장관은 사퇴 내지는 당연히 탄핵감이다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실과 소통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뭐 민정수석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느냐. 사후 보고를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사후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은 전혀 뭐 관여한 바가 없고 그러할 만한 시간조차 한가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의심과 오해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2심에서 다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도 특정 가중 범죄 이 처벌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손실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2심 판결이 나오면 되는 거죠. 다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의견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심에서 지금 또 정진상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김지호 대변인의 말씀대로 저는 검찰의 과거에 잘못했던 권력에 부합했던 또 검찰이 또 이 검사 이 동일체로 행동했던 그런 부분들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비판받고 또 쇄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사안들을 또 이 사안과 개별적으로 연결하는 그렇게 연결시키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이 가만히 있었느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빨리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냐, 그거는 그것대로 저는 시시비비를 가리면 되는 것이고 이번 사안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건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바로 배임죄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죄만 적용하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과 관련된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과도 가속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심 가서 2심 재판부도 판단할 때 1심 재판부도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건 손실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더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괜히 의심과 오해를 살 이유가 있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국민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에이펙 성과로 대통령 지지율까지 올라갔는데 굳이 이런 사안으로 더 엮여서야 될 이유는 없었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김영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 탄핵 얘기까지 하면서 이거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윗선 부분에 대해서 짙은 의심을 갖고 있잖아요. 만약 윗선에서 지시가 내렸으면 그 검찰과 법무부 장관이 문서로 통해서 지휘권을 행사했겠죠. 이제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일이 더 커진 부분이고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 개선적 차원, 잘못된 관행의 차원의 문제로 저는 더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2012년 중수부 폐지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떤 검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들고 일어났지만 그렇죠. 실제적으로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나빴느냐? 지금 그것이 없어진 그것이 잘못된 결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또 입장이 더 검찰로서는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까지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민주당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 또 혹은 그러면서도 이번에 또
검찰 특활비는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측면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태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과잉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검찰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무조건 항소하는 것에 잘못된 관행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개별 특정 사건에 대한 개입으로 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아마 이것도 아까 내가 말하자면 중수 폐지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관행의 개선이라는 측면으로 오히려 검찰 개혁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